옥포에서 외적을 쳐부순 일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 1592년 5월 15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신하 이순신. 삼가 무찔러 없앤 일을 보고합니다. 이전에 공손히 받은 임금님께서 분보하신 서장 내용에 따라 경상 우수사 원균과 힘을 합쳐 적선을 공격해 쳐부수려고 이달 5월 4일 축시에 배를 출발했습니다. 전라우도 우수사 이역기에게 수군을 이끌고 거느리고 신 이순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공문을 보낸 사연은 임금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날 4일 같은 시간에 수군 여러 장수가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을 거느려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경상우도 소비포 앞바다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진을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5일에는 이른 새벽에 배를 출발해 전라좌도와 경상우도가 일찍이 약속해 모이기로 한 곳인 당포 앞바다로 달려가 도착했습니다. 경상우도 우수사 원균은 약속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이 거느린 가볍고 빠른 배로 당포로 달려 나오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6일 진시에 우수사 원균이 우수영 경계 안에 있는 한산도에서 단지 한 척의 전선을 타고 와서 도착했습니다. 적선의 많고 적음과 현재 머물러 정박한 곳, 맛부터 싸우는 절차를 상세히 물을 때 경상우도의 여러 장수인 남해현령 기혹은 미조항 첨사 김승용, 평산포 권관 김축 등이 같이 판옥선 한 척을 타고 사량만호 이연염, 소비포 권관 이영남 등이 각각 협선을 타고 영등포만호 우치적, 지세포만호 한백록, 옥포만호 이운용 등이 같이 판옥선 2척을 타고 5일과 6일 잇따라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전라좌도와 경상우도의 장수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2번, 3번 거듭 약속을 분명히 밝힌 뒤에 거제도 송미포 앞바다에 이르러 해가 저물어 밤을 보냈습니다. 7일 이른 새벽에 한꺼번에 배를 출발해 적선이 머물러 정박해 있다는 천성 가덕을 향할 때 5시쯤 옥포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척후장 사도첨사 김완, 여도권관, 김인영 등이 신기전을 쏘아 비상사태를 보고하기에 적선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장수들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침착하고 무겁게 행동하라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전령한 뒤에 같은 포 옥포 바다 가운데로 대열을 지어 일제히 나아갔습니다. 외선 30여 척이 옥포 선창에 나뉘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대선은 네 면에 온갖 무늬가 그려진 막을 둘렀고 막 둘레에는 줄지어 대나무 장대를 꽂아 놓았고 붉은색과 흰색의 작은 깃발을 어지럽게 매달아 놓았으며 깃발의 형태는 번, 깃발의 일종 같은 것이나 당, 깃발의 일종 같은 것이었고 모두 무늬 있는 비단을 사용했는데 바람 따라 펄럭여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어질어질했습니다. 적의 무리가 옥포에 들어가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느라 연기가 산을 두루 덮었습니다. 우리 군사와 배를 돌아보고는 넘어지며 허겁지겁 각각 바삐 배를 타고 큰 소리로 떠들며 노지를 재촉했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해안 기슭을 따라 배를 몰았습니다. 6척이 선봉으로 도망쳐 나가려고 했기에 신 이순신이 이끄는 여러 장수 등이 한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켜 모두 죽을 힘을 다하니 배 안의 관리와 군사 또한 그 뜻을 본받아 떨쳐 일어나 격려하며 절실하게 죽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찌르며 포위하고 포를 쏘고 화살 쏘기를 급히 바람과 천둥같이 할 때 적 또한 철환과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다하자 그들은 배에 실은 물건을 물에 정신없이 내던졌습니다. 전에 맞은 자가 아주 많았고
헤엄치는 자는 얼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바위 언덕에 기어 올라가 오직 뒤처지는 것만 두려워했습니다. 좌부장 나간 군수 신호는 대선 한 척을 깨부수고 머리 한 급을 베었습니다. 배에 실린 검, 갑옷, 관복 등의 물건은 모두 외장의 물건인 듯 했습니다. 우부장 보성군수 김득광은 외 대선 한 척을 깨부수었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붙잡혀 있던 한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부장 흥양현감 배흥립은 외 대선 두 척, 중부장 광양현감 어영담은 외 중선 두 척과 소선 두 척, 중위장 방답첨사 이순신은 외 대선 한 척, 척후장 사도첨사 김우환은 외 대선 한 척, 우부 김득광 부대의 기전통장으로 같은 보성군관인 보인 이추는 외 중선 한 척, 유군장으로 발포의 임시장수인 신의 군관 훈련봉사 나대용은 외 대선 두 척, 후부장 녹도만호 정우는 외 중선 두 척, 좌척후장인 여도권관 김인영은 외 중선 한 척, 좌부 신호부대의 기전통장인 순천대장 전봉사 유섭은 외 대선 한 척과 우리나라 사람으로 붙잡혀 있던 여자아이 한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후장이며 신의 군관인 급제 최대성은 외 대선 한 척, 참퇴장이며 신의 군관인 급제 배응록은 외 대선 한 척, 돌격장이며 신의 군관 이연양은 외 대선 한 척, 신의 대솔 군관인 훈련봉사 변존서와 전봉사 김효성 등은 힘을 합쳐 외 대선 한 척, 경상도의 여러 장수 등은 외선 5척과 우리나라 사람으로 붙잡혀 있던 한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 합쳐 외선 26척을 모두 총통을 쏘아 맞춰 깨부수고 불태워 없앴습니다. 큰 바다에는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덮었으며 산에 올라간 적의 무리는 나무가 우거진 곳에 엎드려 숨었고 마음이 꺾이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신은 여러 배에서 사부와 용감하고 날쌘 사람을 뽑아 산에 올라간 적을 추격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제의 모든 섬은 산의 형태가 험하고 나무가 울창하고 무성해 사람이 발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당장에는 적의 소굴에 있고 배에 사부가 없으면 오히려 뒤를 에워싸일 걱정거리가 염려되었습니다. 또한 해가 저물고 있어 그 뜻을 이룰 수 없어 영등포 앞바다로 물러나 주둔하며 군졸들에게 나무를 하고 물 깃는 일을 시키고 밤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시쯤에 멀지 않은 바다 가운데 또 외선 5척이 지나가고 있다고 척후장 김환이 비상사태를 보고했기에 장수들을 거느리고 뒤쫓아가 웅천 땅 하포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외적 등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갔기에 사도첨사 김환이 외 대선 한 척, 방답첨사 이순신이 외 대선 한 척, 광양현감 어영담이 외 대선 한 척, 같은 부 통속으로 방답에서 귀양을 살던 전 첨사 이응화가 외 소선 한 척, 신의 군관 봉사 변존서 송희립, 김효성, 이설 등이 힘을 합쳐 화살을 쏘아 외 대선 한 척을 모두 남김없이 깨부수고 불태워 없앴습니다. 밤을 타고 노지를 재촉해 창원 땅 남포 앞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보냈습니다. 8일 이른 아침에 진해 땅 고리량에 외선이 머물러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배를 출발시켜 안팎의 크고 작은 섬을 협공해 수색 토벌하면서 저도를 지나 고성 경계 적진포에 이르렀습니다. 외의 대선과 중선을 합쳐 13척이 바다 입구에 열을 지어 정박해 있었고 외인은 포와 고수의 마을을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은 뒤 우리 군대의 위세를 바라보고는 겁을 먹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간 군수 신호는
같은 부 통속 순천대장 유섭과 힘을 합쳐 대선 한 척, 같은 부 통장으로 나간에 사는 급제 박영남과 보인 김봉수 등도 힘을 합쳐 외대선 한 척, 보성 군수 김득광은 외대선 한 척, 방답첨사 이순신은 외대선 한 척, 사도첨사 김화는 외대선 한 척, 녹도만호 정우는 외대선 한 척, 정운부대 통장으로 귀양을 살던 전봉사 주몽룡은 외중선 한 척, 신의 대솔군관 전봉사 이설과 송희립 등은 힘을 합쳐 외대선 두 척, 군관 정로위 이봉수는 외대선 한 척, 군관 별시위 송한년이 외중선 한 척을 모두 총통으로 쏘아 맞춰 깨부수고 불태워 없앴습니다. 장사와 군사에게 아침을 먹고 쉬게 할 때 그곳 적진포 근처에 사는 향화인 이신동이라는 사람이 신 등의 수군을 바라보고 산꼭대기에서 그의 어린 아들을 업고 울부짖으면서 나왔기에 소선으로 실어오게 했습니다. 신이 직접 적의 무리들이 한 행동을 물었더니 외적 등이 어제 이 포구에 도착해 마을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소와 말을 싣고가 그들의 배에 나눠 실었고 밤 초경에 배를 바다 가운데 띄워놓고 소를 잡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적을 불었는데 동이 틀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몰래 그 곡을 들었더니 가락이 모두 우리나라 음악이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반은 배를 지키고 나머지 반은 육지에 올라가 고성을 향해 갔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는 적을 만나면서 서로 잃어버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걱정하며 다급하게 또한 애원하며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신은 그 정상이 가련했고 그들이 붙잡힐까 걱정해 이끌고 갈 뜻으로 달랬더니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찾아 만나야 한다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장수와 군사들이 그 말을 듣자 더욱 심하게 아프고 답답해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며 기운을 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곧바로 천성, 가덕, 부산 등지로 향해 그들의 배를 다 죽여 없애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적선이 머물러 정박하고 있는 등지의 형세가 좁고 얕아 판옥선과 같은 대선으로는 쉽게 싸우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라도 우수사 이역기가 아직 달려오지 않았기에 홀로 적 속으로 출전하는 것은 형세가 심히 외롭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원균과 함께 서로 계획을 세우며 특별히 기발한 계책을 얻어 조정의 치욕을 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도사 최철견이 올려보낸 공문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도착해 비로소 임금님께서 평안도로 피란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원통함이 그지없어 서로 내내 붙잡고 오장이 타고 가슴이 찢어져 함께 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각자 뱃길을 돌렸습니다. 9일 오시에 여러 배를 이끌고 전라 좌수영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대로 여러 장수에게 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더욱 힘쓰고 바다 입구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라며 단단히 타일러 경계시키고 알아듣게 타이르고 진을 파했습니다. 순천대장 유섭이 빼앗아온 우리나라 여자아이는 나이가 겨우 4~5살로 그 신원과 살던 곳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성군수 김득광이 빼앗아온 여자아이 한 명은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머리를 잘라 외인처럼 되어 있었고 죄를 조사하기 위해 신문했더니 임진년 5월 7일 동네 동면 응암리에 사는 백성 윤백년으로 나이는 14살이며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외적을 만나 어떤 사람과 한꺼번에 붙잡혔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날 맞부터 싸울 때에 붙잡히게 된 이유와 외적 등의 모든 소행과 신원, 했던 일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또한
죄의 유무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아비는 다대포 수군 곤절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고, 어미는 양인 여자 모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죽었고,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장에 사는 신선 김진명이 거느려 심부름을 하면서 지냈는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지난 4월쯤 외적 등이 부산포에 도착해 정박했을 때 호수 진명이 군령으로 인해 제게 군대의 장비를 짊어지게 하고 부산진으로 이끌고 출전할 때 마비을이 고개에 이르러 외가 이미 부산을 함락시켰다는 것을 듣고 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기장현 성안에 진을 쳤는데 군졸들이 달아나 흩어졌기에 진명은 그의 집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뒤 저의 아버지와 친척 등이 그곳으로 피란온 것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기장현 경계 운봉산 속에 숨어 있었던 8 내지 9일 사이에 외적 등이 무수히 마구 들어와 저와 형, 봉룡 등이 먼저 붙잡혔습니다. 해가 저물 때 부산성에 도착해 밤을 보낸 뒤에 형 봉룡은 간 곳을 알 수 없었고 저는 배 밑창에 넣어두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날 적선 30여척이 김해부를 향해 출발했고 나머지 반은 육지에 올라가 김해부에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5, 6일을 잇따라 머문 뒤 이달 6일 4시쯤에 한꺼번에 배를 출발해 율포에 와서 정박하고 밤을 보낸 뒤 7일 이른 새벽에 율포에서 옥포 앞바다로 가서 머물러 정박했습니다. 당일 낮부터 싸울 때 외인 배 안은 우리나라 철환과 장전, 편전이 비가 내리듯 교대로 떨어져 맞은 자들은 넘어졌고 흘러나온 피가 흥건했습니다. 외인들은 급히 떠들썩하게 엎어지고 넘어지며 어쩔 줄 모르다가 모두 물에 뛰어들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우리말을 알기에 사로잡혔는데 속기 쉽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배 밑창에 오래 있어 다른 나머지 절차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윤봉년과 여자아이 등은 순천과 보성 등의 관리에게 특별히 보호하고 규율하도록 돌려주었습니다. 흉악한 도적의 해독이 이렇게 심하게 되어 이미 많은 사람이 마구 죽임당했고 또한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재물을 빼앗았기에 한쪽의 백성은 씨도 남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 최근 바닷가를 돌아다닐 때면 지나는 산골마다 피란한 사람이 없는 곳이 없었으며 한번 신 등의 배를 보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짐을 짊어지고 서로 끌고 흐느껴 울며 슬피 부르짖으면서 다시 살 길을 얻은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의 자취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참혹하고 측은해 보였기에 곧바로 싣고 가고 싶었지만 그런 무리가 아주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로 출전하는 배에 사람과 물건을 가득 실으면 배를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려해 돌아올 때 이끌고 갈 테니 각자 조용히 숨어 있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해 붙잡히는 재앙에 이르지 말라고 알아듣게 타일렀습니다. 그 뒤에 적을 쫓아 멀리 갔다가 갑자기 임금님께서 서쪽으로 피란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노지를 재촉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불쌍한 마음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은 집을 떠난 날이 오래되어 싸들고 간 양식이 반드시 다 되어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겸 관찰사에게 끝까지 마땅히 찾아내 데리고 돌아와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또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이 이끄는 여러 장수와 관리, 군사는 분격해 앞다투어
적 속으로 달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함께 큰 승리를 기약했습니다. 앞뒤로 40여 척을 불태워 없앴으나 머리를 벤 외적은 단지 2급일 뿐입니다. 신은 다 죽여 없애고 싶은 마음을 다 실천하지 못해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러나 싸울 때를 생각해보면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적선은 그 빠른 것이 나는 듯 했고 우리 군대를 보고 미처 피해 달아나지 못할 형편이면 기슭 아래에서 물고기를 꿰는 것처럼 배를 몰았고 형세가 불리해지면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전에서 모두 다 죽일 수 없었기에 분노로 간담이 찢어진 듯해 검을 어루만지고 애달파했습니다. 외선에 실린 외의 물건은 모두 찾아내 얻은 것이 5칸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그 밖의 아주 자잘한 잡다한 물건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전투에 쓸 물건을 뽑아 그 종류를 특별히 모아놓았습니다. 김해부의 관리 명부와 군대 편성 대장, 여러 종류의 활과 전 등을 함께 낱낱이 자세히 조목조목 기록했습니다. 적을 쳐부수면 이익이 생긴다는 마음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외선에 실린 우리나라의 먹을 수 있는 쌀 300여 섬은 여러 배의 굶주린 격군과 사부 등에게 양식으로 적당히 헤아려 나눠주고 의복과 목면 등의 물건 또한 싸우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대로 남겨두고 조정의 조치를 기다립니다. 무릇 외인은 붉고 검은 철갑옷을 입었고 여러 색깔의 철투구를 썼으며 투구에는 종횡으로 뿔과 수염이 있는 가면이 있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투구는 금관, 금으로 된 깃털, 금으로 된 삽, 깃털로 된 옷, 깃털로 된 빗자루, 나각 등과 같았는데 기이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아주 사치스럽고 호화로웠습니다. 귀신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습니다. 본 사람들은 귀신에 놀란 것처럼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을 깨뜨리는 여러 기구, 큰 쇠못이나 삿줄 등의 물건 또한 아주 흉하고 괴상했습니다. 군용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하나씩 빼내 확인하고 봉해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철갑, 총통 등의 물건과 나간 군수 신호가 벤 머리 한 급은 왼쪽 귀를 잘라 궤에 넣고 또한 확인하고 봉해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처음 맞붙어 싸울 때 공을 세운 신의 군관 송한년과 진무 김대수 등에게 주어 올려보냅니다. 다른 나머지 올려보낼 물건은 원래의 수량을 장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맞붙어 싸울 때 순천대장선 유서부의 사부로 같은 부에 사는 정병 이선지가 왼쪽 팔 한 곳에 전에 맞아 조금 다친 것 외에 다른 부상당한 군졸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상우수사 원규는 다만 세척의 수군을 거느렸으면서 신의 여러 장수가 사로잡은 외선을 화살을 쏘며 억지로 빼앗았기에 사부와 격군 2명이 중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으뜸인 주장이 부하들을 단속하지 않았으니 이보다 큰 잘못은 없습니다. 게다가 경상우도 소속 현령 김준민은 멀지 않은 바다인 그의 관할 구역에서 연일 싸우고 있었고 주장 원균이 경문을 전해 출전을 재촉했는데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황이 아주 놀랍고 경악할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조정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신의 외람된 생각으로는 적을 막을 계책에서 수군이 여러 척의 배로 대오를 지어 나아가고 물러나지 않는 대신에 육지 싸움과 성을 지키는 대비에만 오로지 힘을 썼기에
조정의 수백 년 왕업이 하루아침에 도적의 소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적이 만약 배를 타고 전라좌도로 옮겨 침범한다면 신은 바다 싸움에서 죽을 결심을 하고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육지길로 옮겨가 침범하면 전라좌도의 장수와 군사는 전투용 말이 한 마리도 없어 계책을 세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순천 돌산도와 백야곳, 흥양 도양장에서 기르는 말 중에는 싸움에 쓰기에 적합한 말이 많이 있으니 많이 몰아잡아 장수와 군사들에 나누어 주어 살찌게 기르고 길들여 전쟁터에서 쓴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이 마음대로 아뢰 일이 아니지만 일이 아주 급해 겸 관찰사 이광에게 말을 붙잡는 것을 감독할 관리를 선정해 보내게 하고 말을 몰아내는 군사는 각 진포의 새로 복무를 하기 위해 입대한 군사로 하여금 하루 이틀을 한정해 포획해 조련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가 보고합니다. 1592년 5월 15일 절도사 신하 이순신